네, 오늘은 직장인과 취준생의 관점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취준생 같은 경우는 직장인만큼의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직장인들이 조금 더 넓고 깊은 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직장인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회사는 일을 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일을 잘할 것이라 판단을 할 거고, 그래서 직장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는 일을 잘하겠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장인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이유이긴 한데, 우리를 판단하는 면접관들 또한 직장인의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취업에 유리해서 우리는 직장인의 관점을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취준생과 현직자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의 범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큰 차이가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업무의 범위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제 대기업 영업관리에 지원하는 친구와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영업 비즈니스에서 거래처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고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고 부담에 대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 맞는데 문제는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거래처 담당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부담은 없을까요? 다른 부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대방 거래처 담당자가 속한 회사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회사에서 이슈는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알 거예요. 사건 하나 터졌다 그러면 공문 날아오고 정신교육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사실 회사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은 야 이번에 이거 사고 났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돌 텐데 근데 더 큰 문제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외부로 기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던 문제가 외부로 나가면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몸을살입니다. 우리가 외부 행사 계획했던 것들도 좀 취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야 될 것 중에 급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정된 것들도 이제 굳이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에게 계속 새로운 거 해봅시다. 새로운 거 해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건 서로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거래처 담당자가 회사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도 영업관리, 영업 비즈니스에서는 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만약에 내 상대방이 짬이 좀 있거나 직급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결정 권한도 가지고 있을 거고 회사 내부의 이런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분위기도 잘 알 거니까 우리 둘만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이제 일을 한 지가 오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결정 권한도 많이 없을 거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다시 저희한테 픽스가 된 상태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리고 이분이 동료와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사내 정치에 대한 부분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첫 만남에서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이런 것도 물어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서 이런 위치고 내가 제안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너무 짬이 안 되는데 막 대규모 행사 기획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 담당자하고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혹시 거래처 담당자분의 상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그가 속한 조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도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래처 상대방의 상사의 성향이에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나를 관리해주는 내 상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는 보고서를 써가지고 상사한테 보고하고 그걸 컨펌 받은 다음에 내 업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거래처 담당자도 똑같습니다. 이분도 이분을 관리해주는 상사가 있을 거고, 우리가 서로 논의했던 내용들을 상대방 회사에 보고를 해서 컨펌을 받고, 그게 이제 픽스가 되면은 우리가 서로 뭐 행사라든가 이런 일정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래처 상대방의 상사가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논의할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논의를 해서 한 번에 컨펌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상대방 상사의 성향을 모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회의를 얘기를 한 다음에 컨펌이 안 나면은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딜레이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상사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상대방 상사의 성향 또한 이해를 해서 내가 진행하는 업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직의 인사 이동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1월, 6월 혹은 3월, 9월에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좀 조직의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뒤숭숭해요. 뭐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뒤숭숭이 있겠지만, 서로 가기 싫은 부서에 배치가 돼가지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돼. 그럼 이제 굉장히 뒤숭숭해지는 거죠. 자, 그럼 부서가 이동이 됐다는 건 일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단 사람이 바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일에도 적응을 해야 돼요. 되게 뒤숭숭한데 할 것 많아서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일정들을 해보자고 막 건의를 한다. 이 또한 굉장히 눈치가 없는 행동이 될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한 행사들은 담당자가 알아서 할 거예요. 꼭 필요한데 놓친 것 같다 싶으면 그런 것들은 조금 알려줘서 노티를 줘가지고 이런 거 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하셔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비즈니스에서 고려할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린 신입이잖아요. 다만 중요한 건,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업무 영역이 존재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겠구나를 인지한 상태에서 조금은 더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직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이 경험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현직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고 정확하게 어떤 업무들까지 담당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지원 직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직자는 그 일을 할 때 어떤 센스가 필요하다 생각하는지, 그 일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오는지, 좀 이런 일에 대한 것들도 취업 스킬과 더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나가면서 정보들을 얻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조금은 더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직장인의 관점을 어떻게 좀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직자와 직장인의 관점 차이 두 번째는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 업무의 어려움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많이들 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좀 많이 나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비행기에 화장실이 막히면 누가 처리를 할까요? 네, 항공 승무원 분들이 처리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항공 승무원으로서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손님을 만났어요. 나한테 뭐가 꽂혀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나 불러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짜증을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 사람하고 9시간을 더 비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로 제시한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항공 승무원으로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면 종종 혹은 가끔이라도 부딪히게 될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항공 승무원만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공공기관 인턴 다녀온 친구들한테 인턴 어땠어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쌤, 저는요 민원이 이런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민원은 민원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난 진상 고객들은 되게 착한 거였어요.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응은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은 쌤, 제가 이번에 온갖 진상 민원들을 다 겪으면서 저 이번에 성장했어요. 이제 제가 공기업 가잖아요. 웬만한 민원들은 저한테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쌤, 저는 이거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공기업 말고 다른 거 준비하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겪고 이 일에선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겠지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일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현직자들은 더 어려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텐데 우리는 요만한 경험 가지고서 저 이만큼도 겪어봤어요. 저 일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수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악이 10 중에서 5에서 6이라고 할 때 우리 취준생의 관점으로 보면은 한 3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3만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직무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5에서 6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3만 알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보다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가장 좋은 건 저 5나 6 혹은 그 이상 7, 8 정도의 스트레스까지 겪어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더 매력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바라보는 업무의 어려움 그리고 업무의 실질적인 어려움 간의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해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 이런 객관적인 파악이 안 되고 쌤, 제가 이 정도 경험했는데 이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움 난이도 3이야.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겪거나 아니면 접했던 업무의 어려움은 한 5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게 안 된다. 좀 더 강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객관성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적어도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거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매력들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대표 질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동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젠가? 아니면 실패했던 경험은 언젠가? 아니면 지금 어떤 아르바이트라든가 인턴 공모전들을 하셨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하기 어려웠던 고객은 누구인가? 아니면 가장 일하기 어려운 상대방은 누구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이 일에서 만나게 될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대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저 이거 해봤습니다가 아니라 저 이 정도까지 감당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정도까지에 대한 표현들이 확실하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장인의 관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를 수가 있을까?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인턴이든 공모전이든 아르바이트든 프로젝트든 그 일을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일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직장인의 관점을 파악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그냥 해봐야지라는 관점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관점을 직장인만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 일을 할 때 뭐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보시면서 직장인의 관점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제 시간이라든가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험들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현직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현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만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내 주변에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현직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좋은 현직자는 일 잘하는 현직자. 일이라는 게 직무는 좀 다를지 몰라도 그 직무들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베이스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이런 베이스들을 잘 다져놓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그냥 일에 대한 관점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는 현직자도 없고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현직자도 없고 뭐 그냥 일 잘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현직자들을 만날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면 온라인에서 현직자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있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있다에는 이제 현직자분들이 성함도 보여주고 사진도 올리시고 회사도 아예 다 드러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2시간짜리 멘토링 강의를 무료로 여시기도 합니다. 뭐 다른 데 지원을 좀 받아서 여시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내용 구성들을 보면은 한 45분 정도 직무에 대한 이야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멘토링 그냥 질의응답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현직자분들한테 얼마든지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튜브. 유튜브에서 뭐 영업관리 브이로그, 아니면 마케팅 브이로그, 아니면 뭐 병원 브이로그, 물리치료사 브이로그, 이렇게 지원 직무 브이로그 치면은 현직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브이로그를 올려놨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궁금하면 댓글도 달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시면서 내가 직무 이해를 하면서 현직자의 관점을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는 무료고요. 그 다음에 코멘토라고 이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은 대부분의 대학교가 좀 이 기업과 제휴가 맺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코멘토를 활용하시는 것도 우리 주변에 현직자가 없지만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사실 뭐 직접 경험을 하거나 현직자들을 만나서 직장인의 관점을 넓히는 방법,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사실 내 걸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상담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 상담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거고요. 뭐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교 이제 취업지원센터라든가 대학 일자리 센터 이런 데에서 무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직무를 좀 찾아 놓으신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직장인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무료 취업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등학생분들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 다니는데 이직하시려던 분들도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링크 드리는 거 한번 보시면 이런 좀 주의사항만 챙기면 내가 얼마든지 양질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테니까 이런 제도들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조금은 쉽게 만들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의 관점과 직장인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직장인의 관점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취준생의 관점과 직장인의 관점 차이에 이 차이를 좀 많이 줄여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